날로 늘어나고 있는 아시안 증오 범죄. 밑도 끝도 없는 이 증오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와이즈맨 다닐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총격 사건. 20대 백인 남성 에런 롱이 마사지 업소 영스 아시안 마사지를 침입해 1차로 총격을 가하고 골드스파 등 다른 두 곳의 마사지 샵에서도 총을 난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국인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이 사망했죠. 경찰은 범행 동기에서 혐오 범죄를 배제하진 않겠다고 밝혔지만 성충독 이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발표했죠. 경찰의 발표에 아시안 커뮤니티는 분노하고 있고요. Unfortunately, it took a massacre, the killing of 8 people, for people to finally pay attention and know that this is a real crisis across the country. 애틀랜타 총격 사건 이후에도 아시안 증오 범죄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계 70대 여성이 대낮에 산책에 나왔다가 영문도 모르고 백인 남성에게 얼굴을 폭행당했습니다. 한인들도 표적이 되고 있는데 LA 한인타운에서 60대 남성이 흑인 여성에게 벽돌로 묻지마 폭행을 당했어요. 최근에 남편을 잃은 한인 여성은 인종 혐오 내용이 담긴 협박성 편지를 받기도 했죠.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작년 3월 이후 대중교통과 거리 등에서 아시안 혐오나 공격이 날로 늘어나기 시작한 건데, 뉴욕시의 범죄율이 작년 대비 2월에는 26.5%로 감소했는데 아시안 증오 범죄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한인 대상 증오 범죄도 마찬가지. 미 전역에서 최소 하루 1건 이상 발생하고 있죠. 그럼 코로나19 이전에는 반아시안 정서가 없었느냐? 당연히 nope. 서부 개척 시대 때 일찍이 아메리카 대륙에 이주해온 중국인들은 절도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1870년대 미국 경제가 악화되고 구직난이 심해지자 백인들의 표적이 됩니다. 결국 중국인 이민과 시민권을 불허하는 법이 만들어져요. 바로 중국인 배제 법안. 코로나 유행 이전에도 아시안계를 불결하고 질병의 근원이라고 여기는 인식이 존재했었어요. 1886년 게재된 이 광고. 엉클샘이 선언문과 비누캔을 들고 중국인을 미국에서 쫓아내는 내용인데요. 중국인은 떠나야 한다 라며 중국인이 바이러스와 세균의 매개체라고 주장하죠. 여기다가 기름을 부은 고정관념, 모범적 소수민족? 즉 아시안인들은 주류 백인 못지않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차별을 받는다고? 라는 논리. 실제로 아시안계 미국인 가구 중위소득은 백인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아시안인들이 지나치게 성공지향적이고 이기적이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타인종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반이민 성향을 가진 백인들에게는 경쟁 상대가 돼서 표적이 된다는 말씀. 그러나 변호사, 회계사 같은 주류 사회에 속한 이미지만 부각되다 보니 대다수의 아시아계가 겪고 있는 차별은 축소되거나 논의되지 않은 분위기가 팽배해졌죠. 아시아계의 인권단체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벌어진 아시아 증오 범죄 피해자의 70% 이상이 여성입니다. 이번 애틀랜타 총격 사건 희생자 8명 중 7명이 여성이었고요.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범행 동기를 인종차별, 성차별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것으로 보는데요. 그중 복잡 미묘한 원인 아시안 여성 혐오. 거슬러 올라가 보면 1875년 최초로 이민을 제한한 베이지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골자가 중국과 일본 여성들이 성매매에 종사하기 위해 미국으로 들어온다며 아시아계 여성들의 입국을 막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옐로 피버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양 여성을 성적 대상 취급하며 판타지를 갖는 서양 남성 및 그 사고 방식을 뜻하는데요. 서구 세계가 동양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데는 2차 세계대전, 한국전, 베트남전이 한몫했는데 미군 부대 주변에 윤락가가 형성된 경험을 떠올려 아시안 여성을 정복 대상으로 연결짓는 사고가 생겼죠. 또한 미국 사회에서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중 대부분이 아시안 여성이다 보니 산업 구조가 아시안 여성을 순종적이고 유순한 이미지로 각인시켰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증오 범죄에 불붙이는 요소에는 정치가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우한 바이러스, 쿵 인플루엔자라고 칭하면서 혐오 감정을 부추겼어요. Coronavirus, right? Kung flu, yeah. Kung flu. 또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반아시아 정서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기관 갤럽에 따르면 미국 시민 응답자 45%가 중국을 최대의 적이라고 규정했어요. 이는 1년 전보다 배 이상 오른 수치. 한국계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민주당 하원 의원은 중국 정부를 언급할 때 미국 내 모든 아시아계를 지칭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 교육과 시민사회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은 미국 내에서 가장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유권자 집단입니다. 작년 대선에서 조지아나, 텍사스 등 격전주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투표율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의회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제2, 제3세대가 탄생하면서 미국 정치권에서도 아시아계 의원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공화당의 김영, 미셸 박 스틸 하원 의원과 민주당의 앤디 킴 등 한국계 의원들도 눈에 띄죠. 김영과 미셸 박 스틸 의원은 아시안 증오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발언하고 시민들과 함께 시위에 나서는 등 아시안 커뮤니티를 대변하고 있죠. 시민사회도 침묵은 공모라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줄을 가리지 않고 가두 행진을 하는 등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미국 의회는 유권자와 동료 의원들을 의식한 듯 증오 범죄 TF팀을 만들고 아시아계 증오 범죄 방지 법안을 내놓아 신속 심의키로 했습니다. They're on the front lines of this pandemic trying to save lives. And still, they're forced to live in fear for their lives just walking down streets in America. It's wrong, it's un-American, and it must stop. 바이러스는 사라질 수 있지만 차별은 영원히 남는다고 하죠. 이를 증명하듯 호주, 독일 등 미국 밖에서도 유사한 아시안 증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모두가 힘든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진정 서로일까 질문해봐야 할 때 같습니다.